자, 2차 방정식 실근의 조건이란 것은 뭐냐면 부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호. 먼저 부호에 대한 거. 실근의 부호는 2차 방정식이니까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렇게 2차 방정식을 쓸 수가 있잖아. 그럼 두 근이 알파랑 베타 이렇게 나오는데요.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가 있고요.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가 있고요. 다음 세 번째, 두 근의 부호가 다를 때. 자,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다. 그럼 이제 2차 방정식인데 두 근이 모두 양수라면 어떤 조건을 이제 찾아야 되는지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양수라는 것은, 양수 음수라는 것은 실수일 때만 부호를 붙일 수 있거든. 허수는 부호가 있어 없어? 허수는 부호 있어 없어? 있어요. 마이너스 i 이거 음수인가? 아니에요. 허수는 대소 관계를 따질 수가 없어. 부호가 있다는 건 누가 크다 누가 작다 이렇게 따질 수 있을 때 부호를 붙이는 거거든. 근데 허수라는 대소 관계를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부호가 없는 놈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두 근 모두 양수일 때는 뭐부터 따져야 돼? 첫 번째, 실근이 돼야 됩니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기 때문에 두 근의 합도 양수가 돼야 돼. 그리고 두 근의 곱도 뭐가 돼야 돼? 두 근이 다 양수니까 양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어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다 양수다 이런 조건이 나오면 이 세 가지를 다 성립해야지만 두 근 모두 양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두 근 모두 음수일 때. 두 근 모두 음수일 때는 양수일 때는 0보다 크거나 같았잖아. 그럼 음수일 때는 어때야 돼? 작아야 돼요. 크거나 같아야 돼요. 음수도 실수지? 그래서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똑같아. 두 번째, 두 근 모두 음수니까 합은 어때야 돼? 작아요. 세 번째, 곱은 어때야 돼? 커요. 커요. 그래서 두 근 모두 음수일 때는 요 세 가지 조건이 만족해야 돼. 그럼 두 근 모두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는 다른 거는 합밖에 없다. 판별식 똑같고요. 곱도 똑같아요. 부호가 같으니까. 그래서 요것만 합에서만 정해진다. 합이 다른 걸로 정해진다. 그 다음 세 번째, 두 근의 부호가 다를 때. 두 근의 부호가 다를 때는 얘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뭐만 하면 되냐면 얘는 곱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합은 왜 안 해? 부호가 다르면 더했을 때 양수도 될 수 있고 음수도 될 수 있잖아. 3하고 마이너스 2 하면 더하면 1이지만 마이너스 3하고 2 하면 음수가 되거든. 그래서 합은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합은 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판별식은 왜 안 할까요? 똑같아요. 네? 네. 판별식은 왜 안 해? 한글씩. 판별식도 안 했잖아. 제곱하는 게 작으면 음수 될 수도 있어요. 뭔 소리 하는 거야? 판별식은 할 필요가 없어. 왜 할 필요가 없을까? 부호가 정해지는데 양수, 음수 이렇게 부호가 정해지는데 판별식을 안 했어. 안 한다는 건 무조건 성립한다는 얘기지. 왜냐면 판별식이 b제곱 빼기 4ac 맞아요? 네. 근데 b제곱은 양수잖아. 그리고 여기서 두 분의 곱 어떻게 구하지? a분의 c. 근데 두 분의 부호가 다르니까 이거의 부호가 뭐야? 0. 음수. 두 분의 부호가 다르니까 음수가 되지. 그럼 a하고 c의 부호가 다르다는 거네? 그럼 a하고 c의 부호가 다르면 이것도 부호가 뭐야? 음수.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뭐야? 양수. b제곱도 양수, 얘도 양수니까 이건 무조건 0보다 커져. 그래서 두 근의 부호가 다르면 판별식은 무조건 0보다 크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두 근의 부호가 다를 때는 곱이 음수다. 요거 하나만 따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 두 근의 부호가 다를 때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어떤 조건 만족해야지 부호가 성립하는지 잘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근의 위치가 나와. 자, 이거를 다른 말로 이제 뭐라 그러냐면 근의 분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분리라는 건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 위치가 어디에 있다, 나눠져 있다 이런 뜻이다. 그래서 근의 분리라고 얘기합니다. 근의 분리는 총 4가지가 있어. 첫 번째, 두 근이 어떤 특정한 숫자보다 다 크다 이렇게 나올 때, 똑같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두근 알파 베타라고 놨을 때 두근이 모두 어떤 뭐 1보다 두근이 다 크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 요거. 다음 두 번째는 두근이 어떤 특정한 숫자보다 다 작을 때. 그다음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어떤 특정한 숫자가 두근 이렇게 사이에 들어갈 때. 그다음 네 번째 조건. 네 번째 조건은 뭐냐면 두 근이 어떤 특정한 두 숫자 사이에 들어갈 때. 이렇게 4가지 경우가 있어. 그 위치가 어디 있냐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실근의 위치가. 자, 그러면 두 근이 어떤 특정한 수보다 더 클 때는 어떤 조건을 따져줘야 되냐. 먼저 첫 번째는 얘도 대소관계 따졌으니까 무슨 근 가져야 돼 무조건? 실근. 이건 무조건 들어가야 돼. 자,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뭘 보고 따지는 게 편하냐면 그래프를 보고 따지는 게 편하거든요. 자,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야. A가 양수라는 조건 하에서 할게요. 자, 요렇게 있고요. 두 근이 실근이니까 대소관계가 따져지겠지.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아래로 불러오긴 이런 이차함수가 됩니다. 근데 어떤 특정한 숫자보다 알파 베타가 다 커야 돼. 그럼 K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K. K보다 알파 베타가 다 큰 거지. 자, 그럼 얘가 뭐지요? 이차함수의 추계 방정식. 추계 방정식 어떻게 구해요? 여기서 바로 마이너스 1분의 추계 방정식이 K보다 커야 되지. 이게 두 번째 따져야 될 조건. 그다음 세 번째 따져야 될 조건은 뭐냐면 이 2차식이 있잖아. 방정식이지만 요 2차식을 fx라고 이렇게 놉니다. 함수로. 그럼 k를 대입하면 얘에다 k 대입하면 양수여야 돼, 음수여야 돼. 요 조건에서. 음수. k를 대입했을 때 y 값이 여기지? 양수가 돼야 돼. 그래서 요 3가지 조건을 다 만족을 하면 두 근이 어떤 특정한 k보다 다 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조건도 큰일 났네. 얘도 이제 대소관계가 정해진 거기 때문에 두 근도 마찬가지로 실근을 가져야 된다. 얘는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여기가 알파 베타고요. 이번엔 k가 어디냐면 여기 있어. k가. 그래서 두 번째 추계 방정식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a분의 b가 어때야 돼? k보다 작아야 돼. 이렇게. 짠. 그다음 세 번째 fx로 나왔을 때 k를 대입하면 양수야, 음수야 이거. 양수. k 대입해서 위에 있지? 얘도 양수. 그래서 얘는 두근이 k보다 작을 때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랑 다른 건 뭐만 달라? 축만 이렇게 다르게 됩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두근 사이에 어떤 특정한 숫자가 들어갈 때 얘는 판별식 안 해도 돼요. 왜 안 해도 될까요? 어차피 일정에서 두근 사이에 특정한 숫자가 k가 들어가면 이렇게 아래 볼록이 2차 함수에서 k를 이 함수에다 대입하면 뭐가 돼? 양수야, 음수야? 음수. 음수가 돼야 되거든요. k를 대입하면 음수가 되잖아. 밑에 있으니까. 네. 근데 k를 대입해서 음수라는 건 어쨌든 아래로 불러긴 함수기 때문에 위로 음수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잖아. 네. 위로 올라가면 x축을 두 군데서 만나게 되겠지. 그럼 판별식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얘는. 그래서 요거 하나로 판별식 0보다 큰 것까지 확인이 됩니다. 추계 방정식은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k보다 클지 작을지 모르잖아. 그래서 얘도 추계 방정식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두 근 사이에 어떤 특정한 숫자가 들어갔을 때는 요거 하나만
K를 대입했을 때 음수다. 요거 하나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이거 근의 분리라고 하는 요 그 실근의 위치 있지. 이건 나중에 2학년 과정에서 또 나와. 2학년 과정에서 미적분 배우면서 또 나오거든요. 이거는 잘 해둬야 됩니다. 물론 그때 가면 또 다 까먹겠지. 그럼 또 해줘. 이거 또 해. 어쨌든 요렇게.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두근이 대소관계 있으니까 첫 번째 얘도 판별식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추계방정식 해야 돼요. 추계방정식이 요 사이에 있으니까 요렇게 K에서 K 프라임 사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그다음 그래프를 그리면요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알파 베타고 K가 여기고 K 프라임 여기입니다. 그럼 얘는 세 번째 함수에다 K 대입하면 양수야 음수야? 양수. K 프라임 대입하면 양수야 음수야? 얘도 양수야. 그래서 얘는 두 개를 이렇게 다 대입해서 양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근의 위치에 따른 따져줘야 될 조건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면은 둘, 셋, 세 개 있네. 세 개. 세 개 풀면 이제 2차 부등식이 끝나게 됩니다.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냥 끝났네. 제대로 하지도 않고 끝난다고. 자, 2차 부등식 실근해보.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 뭐 확인해줘야 된다? 첫 번째 판별식 B 프라임 4분의 D 하자.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전개하면 K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K 플러스 1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조건 뭐라고요? 두근의 합. 두근이 모두 두근의 합이 양수돼야 되잖아. 두근의 합이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이게 양수. 두근의 곱 세 번째. 두근의 곱 A분의 C. A분의 C 요것도 양수가 둘 다 양수니까 이게 마찬가지로 0보다 커야 된다. 그럼 이제 세 개가 동시에 만족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요건 2차 부등식이니까 풀어야 돼. 자, 이렇게 돼요. 그럼 세 개의 공통범위 찾아볼게요. 자, 요거는 1하고 마이너스 2네.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퍼지는 범위가 돼요. 이렇게. 이게 첫 번째 범위. 두 번째 범위는요. 2로 나누면 요거는 남는데 요거 넘으면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두 번째 범위. 그럼 세 번째 범위는요. K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세 번째 범위. 맞아요? 그럼 세 개 다 겹치는 범위가 뭐가 돼? 1보다 크다. 여기. 하나, 둘, 세 줄이 다 있는 게 여기지, 여기. K는 결국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두 군이 모두 양수일 조건이 된다. 자, 그래서 1번의 해는 요겁니다. 요거. 1번의 해는 요거. 줄여. 너무 커. 오, 좋아. 야, 이게 전자로 할 때 이제 칠판에 하면 이렇게 못 하는데. 그치? 다 지우고 다시 써야 되는데. 이렇게 돼요. 그런데 두 군이 모두 음수일 때는 두 군이 모두 양수일 때랑 뭐만 다르다 그랬어? 판별식 똑같고 두근의 곱도 똑같잖아. 두근이 모두 음수해도 곱이 양수잖아. 한만 음수가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누구만 바뀌는 거야? 여기만 뭐로 바뀌어? 마이너스 1보다 작다. 2의 K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로 바뀌어요. 그럼 여기서 요건 마이너스 1보다 크다였으니까 요거지 파란색. 여기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왼쪽으로. 얘가 왼쪽으로 가요. 이렇게 왼쪽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랑 이거는 똑같고요. 그럼 얘는 범위가 뭐가 돼요? 세 개 다 겹치는 게 어디야? 여기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여기 하나, 둘, 세 줄이 있는데. 그래서 얘는 K의 범위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요게 두 번째 두 분이 모두 음수일 때의 조건이 되겠어요. 이렇게. 자, 다음 세 번째. 두 군이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질 때는 뭐만 하면 된다 그랬어? 곱. 두 군의 곱이 이거거든요. 두 군의 곱이 이거죠. 얘가 부호가 다니까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돼요. K는 자, 그래서 두 군이 모두 두 군이 다른 부호일 때는 요것만 성립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의 부호에 따라서 어떤 조건들을 확인해야 되는지를 봤어요. 짠. 자, 25번은 이제 위치가 나왔어. 자, 2차 방정식이 주어지고 두 군이 1보다 다 커야 된대. 그럼 얘는 아래로 블록이야, 위로 블록이야? 요거 함수로 그리면 요거. 이렇게. 그래서 아래로 블록이고요. 두 군이 모두 1보다 크다는 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데 1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지? 네. 두 군이 모두 1보다 커야 되니까.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그랬어? 반별식 판별식. 여기 짝수니까 A 제곱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4A 플러스 3 이게 0보다 어때야 된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이렇게. 두 번째 뭐 해야 된다 그랬지? 합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뭐야? 마이너스 2a분의 b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A 분의 B a A 이 축의 방정식 1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겠지? 커야 돼요. 세 번째 이거를 fx로 넣었을 때 1을 대입하면 양수 음수 양수 양수. 그럼 여기다 1 대입하면 뭐예요? 1 마이너스 2A 플러스 4A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또 동시에 성립을 해야 되는 거야. 얘는 a 빼기 1 a 빼기 3 쩐쩐쩐 팍. 그래서 첫 번째 1하고 3. 근데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어떤 범위? 벌어지는 이렇게 벌어지는 범위. 짠짠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1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요. 1보다 커야 돼.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지? 네. 여기 1을 겹쳐 안 겹쳐? 안 겹쳐요. 안 겹쳐요. 얘는 등호가 없기 때문에 1이 안 겹쳐. 네. 그다음 세 번째 범위는요. 요거 계산하면 2a. 요거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니까 넘어가면 2. 맞아요? 네. a는 1 1보다 크다. 그럼 세 번째 범위도 1보다 크다. 이렇게 돼요. 그럼 세 개 다 겹치는 범위가 어딥니까?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실수 a의 범위는 3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이렇게 내가 하나하나 다 따져서 이렇게 해주니까 눈에 탁탁 들어오는데 이 전체 과정을 니네 스스로 알아서 다 해야 된다고. 1번이면 3번에. 조건도 다 찾아야 되고 부등식도 다 풀어야 되고 공통분도 찾아야 되고 그래서 어려운 거야. 자, 2차 부등식의 마지막 문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봅시다. 2차 방정식이 있고요. 두 근 사이에 마이너스가 있어야 된대. 그럼 이거는 먼저 1번은 두 근 사이에 마이너스면 얘는 아래로 블록이잖아 또. 네. 자, 얘를 fx로 놉니다. 자,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과 2차 부등식은 다 거기서 거기고 이거 다 이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엄청 잘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아래로 블록이고요. 두 근이 여기랑 여기인데요. 마이너스 2가 두 근 사이. 그럼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으면 되겠지. 네. 자, 두 근 사이에 특정한 숫자가 들어가면 뭐만 하면 된다 그랬지? 판별식 안 해도 돼요. 축의 방정식 안 해도 돼요. 뭐만 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한 게 양수야 음수야? 음수. 밑에 있잖아. 네. 음수. 요거 하나만 하면 됩니다. 얘는. 네. 그래서 마이너스 2 대입하면요. 4 플러스 2m 플러스 4 마이너스 이렇게 되지? 네. 이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요거 계산하면 m 요거 마이너스 자, 이렇게 나오게 되겠어요. 자, 다음
두 번째. 이번엔 두 근이 모두 0하고 2 사이에 있어야 된대. 그럼 얘는 두 근이 여기랑 여기인데 두 근이 모두 다 0하고 2 사이에 있어야 된다. 얘는 다 따져줘야 돼. 이게 제일 많이 따져줘야 되는 거야. 네 가지 따져줘야 되거든. 첫 번째 판별식. b제곱. b제곱. n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ac. 4 플러스 플러스 4 4m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이게 0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 돼요. 이렇게. 이거 전개하면 뭐예요? n제곱 플러스 8n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응? 네. 네. 아닌데 없어지는데? 이렇게 4 마이너스 4 없어지지? 두 번째 조건 추계방정식. 추계방정식 마이너스 2의 2분의 b하면 뭐야? 마이너스 2의 2분의 b. 2분의 n 플러스 1 자, 이게 추계방정식도 0하고 2 사이에 있어야 되겠지? 네. 자, 이렇게. 세 번째. 자, 함수에다가 0 대입하면 뭐다? 작다. 양수. 양수. 너 찍는 거야? 보고 읽는 거 아니었어? 아니 보고 읽고 있었어. 근데 왜 작다 그래? 밑에 없는 거. 아까도 여기 있는 거. 시끄러. 자, 양수 2 대입했을 때. 양수. 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모르겠네 이거. 가끔 하나씩 틀려가지고. 선영이는 확실히 아는 것 같고. 아까부터 계속 하나씩 틀리거든. 알아요. 지금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런가? 자, 이거 m으로 묶으면요. n 플러스 8 자, 이렇게 되고요. 요건 2 다 곱하면요. 0 2 곱하면 0. 여기는 4 4. 2 다 빼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2 n m 2 자, 이게 두 번째 범위. 세 번째는 요거 이제 두 개 다 해야 돼. 그래서 얘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는 거야. 자, 0 넣으면 뭐예요? 0 넣으면 0은 마이너스 n 플러스 1 요거 네. 2 대입하면 뭐예요? 4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4 마이너스 n 플러스 1 요것도 양수. 맞죠? 네. 이거 계산하면 뭐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3 3은 마이너스 네? 네? 아, 넘어가서 이렇게 되지? 네. 그럼 네 개 이제 공통 범위 찾아가지고 이제 수직선의 표시를 한번 해봅시다. 네 개의 공통 범위야. 네 개. 첫 번째 0 되는 거 누구? 0하고 마이너스 8이요.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벌어지겠지? 네. 이렇게. 두 번째 범위는 마이너스 2에서 2. 두 번째 범위 마이너스 2에서 2. 물론 이거 간격으로 따졌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2가 아니겠지만 해를 좀 편하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넓혀서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그럼 세 번째 범위 어떤 범위? 요거 넘어가면 m은 1보다 어떻다? 작다. m은 1보다 작다. 왜 늦게 얘기해? 헷갈려. 해가 깔리면 밤이지. 네. 아니야? 자, 다음 여기는 넘어가면 n이 3분의 1보다 작다. 여기가 3m이고 여기 1 이렇게 되니까 m은 3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되지. 네. 3분의 1은 요거 여기지. 여기가 3분의 1. 그럼 네 개 다 겹치는 게 어디야? 0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지. 여기 하나 둘셋 네 개 다 겹치는 거 여기밖에 없어. 네. m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1보다 작다. 이게 두 번째 답이 되겠습니다. 많지 할 거 되게 많지? 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니네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된다. 그래야지 답을 찾을 수 있다. 됐죠? 그래서 2차 부등식이 끝났습니다.